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몸 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뭐 지금 저희가 하여튼 김건희 여사 얘기를 가장 많이 하긴 합니다. 종횡무진에서. 요즘 그냥 언론에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하죠, 그냥. 저희가 이제 김건희 여사 헌정방송. 헌정방송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있다. 아, 그 열매입니까, 이게? 달콤한 좋은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예요? 아니, 어쨌든 열매다. 모든 어찌됐건 중심에 열매다. 지금 계속 이 여사님이 등장하시면서 계셨다. 이게 우리가 계속 했더랬더니 역시. 계속 하니까 열매로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계속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입니다. 이종호 씨. 네. 이 이종호 씨가 또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받고 있고 녹취록이 지금 공개된 상황인데 이 사람이 VIP 김건희 여사 맞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네. 자기가 허풍 떨었다고 하긴 하지만 근데 대통령을 VIP를 하면 V1이 되고 김건희 여사 V2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V0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VIP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 대통령 영부인을 자꾸 VIP 0, VIP 2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말 어쨌든 이제 사실에 근접해 가고 있는 네. 거예요. 뭔가가. 사실이에요. 네. 네. 처음에 그 사단장이라 그랬다가 예. 이제 좀 자기가 봐도 이상하니까 예. 이제 말을 한번 바꿨는데 VIP가 사령관이라고 사령관. 했어요. 사령관 참 사단장이 아니라 예.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예. 지금 말을 바꿨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이 용의 꼬리를 밟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렇죠. 용이 처음엔 안 보여요. 근데 꼬리나 발자국이 보여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제 꼬리가 나오고 꼬리를 계속 따다 보면 몸통이 나오고 네네네. 그 몸통을 계속 따라가면 이제 머리 얼굴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이정호 씨의 VIP 발언은 네. 드디어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꼬리가. 근데 저 용 꼬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 숨겨진 베일의 마지막 관문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열으면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보이는데 네, 어쨌든 VIP에 대한 최초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참 국가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일인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때부터 실은 하기 전부터 네. 이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어지러워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다. 실은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절대 막아야 된다 이랬던 사람인데 네. 그 예상했던 일보다도 더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하.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 그러면서 정말 이제 절망을 넘어서 좀 우리가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문제되는 거 그래도 저희 종횡무진에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면 삼부토건 문제가 지금 아주 커질 것 같거든요. 자, 윤석열 부부의 중매자가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다, 전 회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해서 이종호 이 녹취록 등등 삼부토건 주가 급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도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그거 하면서 삼부토건 주가 엄청 뛰었거든요. 4-5배 뛰었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다면 이게 좀 심각한 일 아닙니까? 글쎄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오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격인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안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네, 진짜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와 관련해서 그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와 그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이번에 그 자명행을 제기하시면서도 첫 번째는 보스턴 살인 문제로 회함사에 등장하셨고 그 이튿날인가 이틀 뭐 한 2-3일 뒤에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맞습니까? 그 그림 전시회 영부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해서 나왔었어요. 본인이 직접 단독으로 그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크라이나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삼부토건의 주가 급등이 아직까지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은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삼부토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뭐 선정이 되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게 좀 의심스럽다 했는데 그때 실은 이제 돌이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순방 중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 오송 참사가 일어났던 날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엄청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뭐 일정을 바꿔서 빨리 극익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굳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니까 내가 한국에 있다고 국내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변하는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면 아 뭐가 있구나. 그래서 혹시 이 삼부토건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또 안쪽에서는 그 한 분은 주가를 띄우고 한 분은 주식을 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누구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심, 추정. 그러니까요. 이걸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이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그냥 담백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간단합니다. 당시에 주식 누가 많이 샀는지 네.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요. 직전에 네. 그래서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그럼요. 확인 다 가능하거든요. 네. 이게 다 자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만약에 관계자가 대통령실에 있다면 대통령실 사람들 그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매우 심각한 거고요. 이거 우연일치라 보기는 어려운 그러니까요. 거고요. 아니 저도 이때 너무 삼부토건 이거는 안 봐도 네. 비디오다 주식이 뛰겠다 해서 나도 사야 되나 이런 샀어요? 생각까지 했어요. 안 샀죠. 아, 나는 적어도 그런 짓을 못 하겠다 그래서 안 샀어요. 네네. 예. 혹시 스님 저는 뭐 관심 없는 무력이 분이- 없으시니까. 아니, 그런데 스님 무력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인연이 좋지 않아요. 그 최상병 사건도 결국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발생한 것이고, 맞네요. 예,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도 우크라이나에서 했고, 예, 삼부토건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에 그러네. 문제가 됐고, 심지어 최근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바이든이 내 지지율이 급 하락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이든 만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때도 그래서 그러네요. 뭐 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바이든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가 맞지 않는데 그 계속 우크라이나 인연이 아니다 아닙니까? 인연이 아니다. 좋지 않은 인연이에요. 우리 예. 그 불교적으로 예, 봤을 예. 때 근데 이 삼부토건 문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 그래서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맞닿을 것이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공익 제보자로 드러난 김규현 변호사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 합쳐가지고 국정농단 특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용민 의원이 그러셨더라고요. 거부권 행사하면 알았어. 받아서 묶어 더블로 가. 예. 해서 예. 지금 김건희 관련한 의혹까지 묶어가지고 같이 특검을 다시 발의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죠. 네. 이렇게 네. 지금 특검을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디올백 명품백 의혹인데 이것도 해명이 좀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행정관이 유모 행정관입니다. 대통령실 코바나 콘텐츠 때부터 따라다니는 유모 행정관이 지시를 받았는데 깜빡해가지고 안 돌려줬다 이런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습니까, 스님? 그거는 뭐 대통령실의 그 현명한 대응이니까요.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이게 들어가. 현명합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슈로서 이슈를 덮는 네. 작전을 구상한다고 보면 이미 명품백 사건은 이게 최상병 특검에 의해서 상당 부분 덮여 그렇죠. 있기 덮여 때문에 있다. 이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꼬리 자르기로 네. 간 것 같은데요. 저 꼬리 자르기 문제로 본다면 네. 예, 이번 그 최상병 특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일이 하나 나타났다고 어떤 저는 겁니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추리 소설의 원칙 한번 예. 얘기했잖아요. 예. 사건 관계자가 모이면 제3의 인물이 나타난다. 네네. 그 제3의 인물을 나타나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정원 녹취록에서 새로운 인물이 또 하나 누구죠? 등장했는데 경호처장입니다. 네. 김용현 처장. 김용현 경호처장이 예. 이 해병대 사건을 이렇게 만든 것에 김용현 처장이 있다는 경호처 쪽에 송모 씨와 김용현이라는 경호처장이 등장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만나는 지점이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네. 왜 경호처장이 중요하냐면 이 경호처장이 대통령 심기 경호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이틀막 경호가 이분이 그렇네요. 했던 건데 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 인척들의 관리는 원래 경호실에서 합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차지철 이 이 무한의 권력이라는 것을 쓴 것이 유경수 여사 유고 이후에 부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는데 명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와의 사건으로 이제 중정에서 조사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어려움을 경호처장과 상의해서 경호처장이 이걸 다 해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이야기 속에서 경호처장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냄새가 것은 납니다. 경호처장이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심기 경호를 아주 잘하시는 분 입장에서 저거 개입됐을 가능성이. 요거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뭐 우리 스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첨언을 하면 02800-7070 네네네. 요게 이제 KT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대통령 경호실로 경호실. 나왔어요. 네. 대통령실 경호처 네. 정확하게 네. 거기서 지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게 사실은 그것도 웃긴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차지철 생각하면 경호처는 일단 부정했습니다만 네. 경호처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이 사건이 됐죠. 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예상합니다. 퍼즐이 네. 좀 맞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지금 디올백 관련해서는 다들 이제 이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 잊어버리셨는데 네. 디올백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기록물 기록물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또 말이 바뀌냐고요. 포장 안 뜯었대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요. 근데 포장 뜯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디올백인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최재형 아니 목사하고. 얼마나 많이 받으면 그 포장도 안 뜯었겠냐고요. 아,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 그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 범죄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이랬다 저랬다 말을 계속 바꾼다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범죄자들의 특징을 향해 가고 있다. 지금. 네. 판결문에도 이렇게 씁니다. 판사가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에 네. 그렇게 씁니다. 실제로 판사가. 자, 그런 것들을 두 분이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뭐 디올백 포함해서 이 특검법 또 청문회까지 뭐 지켜보기로 하고 국민의힘 당권에서 얘기 좀 해보면 이것도 지금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문자 익십 사건으로 시작돼서 댓글팀, 뭐 여론조성팀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제는 급기야 공소 취소해달라 청탁도 있었다라고 지금 또 폭로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처음에는 분당대회라고 했는데 자폭대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스님? 그 뭐든지 돌을 넘으면은 이제 막간빠지기 되게 있는데 예. 서로 지금 서로 찌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게 이제 누가 우리 편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합종 연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그 오히려 결선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난장판 작전으로 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예.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나경원 의원의 그 공소를 취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걸 네.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회복될 수 없는 서로 관계로 간 거는 앞으로 그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둘 다 범법을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자인을 한 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야당이 물어보니까 한동훈 입인 문제라면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윤통이 한동훈 잘못 뽑았다, 임명 잘못했다, 입인 문제다,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또 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정을 하긴 했네요. 인정했습니다. 그런 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상 또 이런 그 여당 역사상 이렇게까지 난잡하다고 해야 될까, 수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이런 역사가 있었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보수당, 이게 소위 뭐 보수인지 저는 수군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 그 당의 결국 본질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다시 한번 좀 눈을 부릅뜨고 보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밖에 요즘 안 듭니다. 이 경선을 통해서 사실은 뭐 미래로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좀 많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특히 이제 보수정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 때 친이 친박 싸움 있었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대판 싸웠습니다. 네. 당대표 네.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서로 박노를 했는데 그게 다 맞는 몇 거였잖아요. 년 지나서 다 진짜였어요. 그러니까요. 야 최태민 그 뭐 아니냐 이러고 여기는 다스 얘기했었고 박근혜 캠퍼스는 결국 나중에 되니까 그걸로 결국 둘 다 구속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두 사람 다. 지금 전당대회 보면 이렇게 네. 될 전체를 밟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 지금 위험한 전법인데 저거를 네. 이제 저게 그 족보 없이 막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우물에 독 타기 전법이라고 하는데, 다 죽잖아요. 예, 우물에 독을 타면은 먹는 놈은 죽는데 결국 자기도 안 먹으면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먹기 때문에 자기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물에 독을 푸는데 현상까지 온 거는 예. 저게 봉합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저물을 먹은 사람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결과가 그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날지는 뭐 모르겠지만 결국 저기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저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무슨 이 뭐 수사가 진행되거나 이걸로 무슨 뭐 누군가가 크게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수사를 받거나 뭐 이렇게 타격을 입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정권의 특징상 또 여당이기 때문에 문개기 작전을 그냥 가지 않을까. 이게 뭐 정권 말기 혹은 레임덕 완전한 레임덕이 오거나 탄핵이 뭐 되거나 탄핵 뭐 이슈가 있어서 그러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땐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뭐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나가고 뭐 예. 마찬가지로 친박 싸움도 한 몇십 년이 그렇습니다. 몇 년이 예. 지난 후에 그 네. 일이 일어났고 근데 아직 기억나는 게 당시에 이재호 그리고 강재섭이죠. 그 싸움을 세게 해서 강재섭 당시 의원이 대표가 됩니다. 네. 나중에 또 김무성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당대표가 되면 그 당대표가 제대로 끌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서청원, 김무성 싸움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새누리당 때. 결국 서청원 대표가 수석 최고였었는데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 어떤 원한 같은 게 전당대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끝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갔던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 뭐 이거는 민주당도 전당대회 세게 붙었을 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은 뭐 어떤 효과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네. 뭔가 원한으로 이게 또 불교로 보면 인연 같은 거 네. 악연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뭐 악연은 아니고 인간 세상에 올라간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전당대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좀 국제적인 얘기도 한번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에 공화당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아이 끝났다는 끝났다. 전망이 나오고 끝났다. 있는데 이게 예. 보면은 이제 영화로 치면 주인공이 교체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이든이 주인공이어서 주인공이었는데 이 피격 사건 이제는 바이든이 그럼 완주할 것이냐 사퇴할 것이냐가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주요 이슈였는데 지금은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이 주인공이 교체돼 버렸기 때문에 바이든이 될 가능성 거의 희박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후보가 지금 대통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 우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방위비 분담 얘기도 있을 거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예상했는지 뭐 예상이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든하고 가깝습니다. 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노래도 부르고 거기서. 뭐 글쎄 이제 바이든하고 가깝다기보다는 미국하고 가까운 거겠죠. 그렇죠. 미국하고 가깝죠. 네, 뭐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든 뭐 누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위비 협상 이제 협상이 아니죠. 방위비 이 분담금 얘기가 나오는 건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우리 대통령은 예. 큰형님이 원하시면요. 아, 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을까 저는.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재건해온 거 뭐 도와준다 해놨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려고 하는 네.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도 예. 그 우리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네. 젤렌스키가 그 만났는데 얼굴도 악수도 안 하고 획 지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대통령은 낙동강 오리약을 전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기대 난망입니다. 외교 실력이 뛰어나지 않느냐 뭐 이런 말하기 전에 이 트럼프 시대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막 매우 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 외교 실력이 버텨낼 네. 수 있을까요? 예, 아니 이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가 이 이슈를 선점한 이 시점을 바라보면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데요. 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시끄러울 때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만나고 있었어요. 엄마야 바이든을 보고 있었다고요? 예, 예. 그 나토 가서? 가가지고 바이든 만나가지고 해서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나토 갔다 온 얘기는 지금 어디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의 등장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그때 바이든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출발선상에서 예선 탈락한 거예요. 아, 네. 예? 그두 번째 트럼프는 두 번째, 어떻게 예. 아시아를 그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대만 보고 아. 보험회사에 돈 내라 대만. 야, 해라. 대만 또 돈 낼겠습니다. 돈 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사정이 달라요. 예. 우리나라는 돈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지금 그 주한미군. 주한미군을 빼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진짜. 예. 예. 그리고 평양에 가겠다고 자기가 여러 차례 공언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구상을 해왔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11월쯤 되면 트럼프가 다시 올 거라는 게 많은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트럼프와 관련된 사건들이 그 연줄이 파이프라인이 그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급 전환해야 되는. 아니 그래서 다 전문가들이 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바이든한테 줄을 딱 서가지고 이게 모두 선언 다 해놓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럽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을 거의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들어줘야 돼.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예. 외교라는 게 밀당이잖아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되는 아니 거 지금까지 아닙니까?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양반은. 아, 네. 참. 뭐 대통령 된 이후로 뭘 받은 게 있습니까? 주기만 했지. 네. 예. 퍼주는 대한민국. 한번 좀 그런 생각해봤는데요. 트럼프의 등장과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시기가 겹칩니다. 예전 트럼프 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오바마 네. 대통령 때 집권해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제 탄핵되거든요. 근데 네. 그 탄핵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측이 대한민국 그러네요. 정부의 그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앙샹 뭐 레짐 체인지인가 네. 뭐 해가지고 북한을 참수 작전을 하겠다고 하다가 네, 예, 네, 미국하고의 반발을 일으켜서 그 미국과의 갈등을 트럼프 등장에 빚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선제 타격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강경한 맞아요. 대북 정책 고수하다가 이제 트럼프의 등장으로 장벽에 부딪히게 될 텐데 그 트럼프의 재등장이 2017년도로의 계기. 오, 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 뭐 근데 정권 관련된 건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민주당하고 미국 민주당, 네. 한국 민주당 이름은 같지만 집권을 보면 항상 네. 반대가 항상 됩니다. 그랬죠. 네. 대부분. 보수 정당이 공화당이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는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하고 있고 네. 우리 좀 진보 정부가 들었을 때는 미국은 공화당이 좀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박근혜 정부 끝날 무렵에 트럼프가 네, 대통령이 네.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거든요, 우리도. 야, 너네도 그 똥맛 좀 맞아봐라, 맛 좀 봐라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진짜. 예, 그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네. 자, 뭐 트럼프 시대에 우리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또 어떻게 또 외교 실력을 또 발휘할지 트럼프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뭐 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안 된다. 그래도 한번 안 믿지 된다. 우리나라 아닙니까? 아유, 우리나라라도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가고 아유,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면. 목사님? 네. 아니 어쨌든 기도해야죠, 기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네. 트럼프는 하여간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을 다 뒤집을 겁니다. 다 바꿀 그러겠죠. 것이다. 예, 어저께인가요? 부통령 지명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모든 부통령? 예상을 깨고 야. 백인 흑수저 애들 예, 친구, 예. 자기 아이 친구. 예, 아들이 추천한 그 사람 추천하는 거 보고 트럼프는 자기가 꿈꾸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구나. 네. 예. 그 윤석열 정부 앞으로 그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북 문제도 트럼프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네. 흥미진진한 아마 대반전이 기다리고 그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한번 당했기 때문에 바로 뭐 이렇게 극적인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김정은도 뭐 워낙 외교를 잘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뭐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러나 아마 극적인 뭔가가 성사될 수 될 수 있겠다.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오늘 종횡무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해문수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